엄마, 혼자 힘들지 않아? 요양원 좀 알아볼까?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딸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맺으며 그 한마디를 꺼낸 거예요. 엄마, 요즘 혼자 지내는 거 너무 힘든 건 아니야?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 순간 젓가락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내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된 걸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딸아이가 보기엔 내가 이제 혼자 살기 어려워 보이는 건가? 내가 혹시 짐이 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떠난 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한마디에 내가 내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밀려들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순간들.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내가 짐이 될까 걱정했던 순간들. 그렇게 앞으로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 저도 정말 그랬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내가 주도해서 내 노후를 만들고 있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딸아이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양원은 사실 시설이 좋아도 내 집 같은 편안함은 없잖아요. 자식 집으로 들어가면 그럼 또 눈치 보이죠. 내가 짐이 아닐까 걱정이 더 클 것 같았어요. 간병인을 두는 건 비용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우리 세대 노후라는 게 선택지가 참 좁아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남은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겠지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처음에 결심은 했어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꼭 요양원이나 자식 집으로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참 큰 힘이 됐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들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기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에 정분이 언니라고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73인데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 후로는 한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예전엔 참 활동적이셨는데 수술 후에는 몸이 이래서 어디 나가겠냐 하시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만 계셨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딸아이가 복지관 걷기 모임을 우연히 추천해 줬대요. 처음엔 내가 뭘 걷겠냐고 손살에 치셨대요.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 한 번만 나가봐. 걷는 것도 운동되고 사람도 만나면 기분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래. 한번 가나 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나가보셨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요, 매일 아침 걷기 모임 나가시고 주말이면 등산 동호회까지 다니세요. 얼마 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는데요. 명자야, 예전엔 하루가 참 길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다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몸도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활기차게 살 줄 몰랐어. 그 웃는 얼굴 보니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진 거의 병원과 집만 오가던 분이셨거든요. 저도요, 뭐 처음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뭘 시작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그러다 문득 손뜨개 생각이 났어요. 예전부터 뜨개질은 좋아했거든요. 조끼, 모자, 작은 파우치 같은 거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종종 줬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파는 건 어때? 정말 예쁘고 튼튼하게 잘 만드네. 그래서 처음엔 경로당 바자회에 몇 개 내놨죠. 그랬더니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 뒤로는 딸이 인터넷에 사진도 올려주고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벌어요. 작은 돈이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커피도 사고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은 내가 사고 싶었던 원피스도 사요.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기쁨 정말 커요. 박철수 아저씨는 퇴직 후 우울감이 심하셨대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대요. 그러다 딸이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추천해 줬대요. 아버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참 예쁜 사진 많이 찍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게 해서 강좌 나가신 게 큰 전환점이 됐대요. 지금은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요. 아침마다 공원이나 시장, 동네 풍경 찍으러 다니시고요. 얼마 전에는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어요. 사진 한 장에 2만 원씩 판매도 하시고 명자 씨, 내가 이렇게 활력을 찾을 줄은 몰랐어. 사진 덕분에 친구도 많이 사귀고 밖에 나갈 일이 많아져서 몸도 더 좋아졌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요, 김순자 친구. 남편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혼자 집에서 울던 날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못 챙겨 드시고 사람도 거의 안 만나시고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을 추천해 줬대요. 처음엔 내가 뭘 꽃꽂이를 해 그랬는데요. 막상 나가보니 분위기도 좋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셨대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꽃가게 아르바이트도 하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얼마 전 만나서 그러더군요. 명자야, 나 이제 주말만 기다려진다. 꽃 정리도 하고 가게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손님들이 예쁘다고 칭찬해주면 기분 정말 좋아. 그 말 듣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이영자 언니, 최근에 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금방 친해지셨대요. 매주 금요일엔 공동 취미 모임도 나가신대요. 명자야, 혼자 살지만 하나도 안 외로워. 아침에 복도에서 인사 나누고 같이 장도 보고 주말엔 문화센터 같이 가는 친구도 생겼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정희 언니, 생활지원사 활동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 돌보시고 월급도 받고 계세요. 처음엔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망설이셨는데 지금은 너무 즐겁게 하고 계세요. 덕분에 활동적으로 지내시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대요. 명자야, 일이 있으니 하루가 금방 가.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크고 몸도 덜 아프고 마음도 좋아졌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매일 뭔가 하나라도 해보고 싶어서 요일별로 작은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삶이 훨씬 활기차지고 마음도 안정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기분도 한결 좋아진답니다. 그리고요, 생활에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기니까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월요일은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집안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요. 이불도 털고 침구도 새로 정리하고 창문 활짝 열어서 바람도 넣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새로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엔 오후쯤 돼서 동네 한 바퀴 산책 나가요. 햇살 받으면서 걷고 오면 몸도 가볍고 기분도 한결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산책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꽃이 피었는지 새잎이 돋았는지 그런 것도 보게 돼요. 그게 작은 기쁨이에요. 화요일엔요, 제가 정말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왜냐면 복지관 강좌나 문화센터 수업이 있거든요. 그날만 되면 아침부터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가방도 챙기고 기분이 들뜨더라고요.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정말 신나는 하루가 돼요. 제가 해본 것 중에요.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 활용법, 건강운동, 요리 강좌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배우는 강좌는 정말 유익하더라고요. 덕분에 손주들 사진도 잘 찍고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근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재미있답니다. 수요일엔요, 조금 차분하게 보내요. 손뜨개나 취미 활동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집에서 조용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가끔은 온라인으로 소일거리 작업도 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딸이 알려줘서 가끔 그런 것도 해봐요. 그렇게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마음이 참 안정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가는 기쁨, 그게 정말 커요. 완성된 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칭찬도 듣고 더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목요일엔요, 제가 참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시간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책에 푹 빠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요즘은 새로 나온 건강책, 에세이, 여행책도 많이 읽어요. 가끔은 새로운 책도 빌려오고 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읽으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책을 읽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차분해져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금요일엔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아요. 그날만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서로 못다 한 얘기도 나누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큰 활력이 된답니다. 가끔은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하루예요. 토요일엔요, 가족과 연결되는 날이에요. 가족들에게 영상 통화를 해요. 손주들이랑 통화하면 얼굴에 절로 웃음이 나요. 요즘 아이들은 영상 통화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손 흔드는 모습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은 딸이 손주들 모습 찍은 영상도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서 또 한참 웃어요. 그렇게 가족과 연결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일요일은요,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예쁜 꽃 한 송이 사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요. 그렇게 나 자신에게도 토닥토닥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시간이에요. 가끔은요, 좋아하는 빵집 가서 빵도 사오고 작은 소품 가게에서 귀여운 소품 하나 사서 기분 전환도 해요. 그렇게 하면 그 하루가 참 따뜻하게 채워진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를 기대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일별로 작은 루틴을 만들어 두면요, 하루하루가 참 달라져요. 기대되는 날도 생기고 마음이 한결 활기차진답니다.
여러분도요, 자기만의 루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하루를 정말 빛나게 해준답니다. 우리 강선희 언니는 올해 75이에요. 정말 활동적인 분이신데요. 요즘은 시니어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처음엔 사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이 들어 봉사라니 괜히 민폐만 되는 거 아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엄마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니까 엄마 성격에 딱 맞아. 한 번만 가서 해보자. 그렇게 권해서 용기 내서 신청하신 거예요.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독서 지도를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시는데요. 처음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순수한지 몰라요. 명자야,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반겨주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책 읽어요? 할머니, 저 이 책도 읽고 싶어요.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절로 따뜻해진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람도 정말 크대요. 그리고 또 하나 몸도 덜 쑤시고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해요. 명자야, 집에만 있을 땐 온몸이 쑤셨는데 아이들이랑 책 읽고 목소리 내서 얘기하고 몸도 많이 움직이니까 이젠 덜 아파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대요.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랑 끝나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끔은 주말에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명자야, 이게 내 인생의 2번째 봄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듣는데 저도 참 뭉클했어요. 우리 동네에 송인숙 할머니가 계세요. 올해 75이신데요. 정말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았대요. 남편분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한동안 간병하시느라 본인 건강도 많이 지치셨었거든요. 그러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마음이 허하고 밖에 나갈 의욕도 별로 없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시니어 공동체 여행 모임을 추천해 주셨대요. 송 할머니 같이 한번 가봐요. 부담 없이 1박 2일 근교 여행인데 정말 기분 전환돼요. 처음엔 내가 뭘 여행을 가, 혼자 가기도 어색하고 그렇게 망설이셨대요. 그런데 마침 생전 처음 보는 새로운 풍경도 보고 싶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용기 내서 딱 한 번 가보기로 하셨대요. 첫 여행지는 강릉 바닷가였대요. 명자야, 버스 타고 가는데 처음엔 어색해서 창밖만 봤거든. 근데 옆에 앉은 분이 말도 걸어주고 같이 점심 먹고 금세 친구가 됐어. 그렇게 처음 여행에서부터 너무 즐거운 경험을 하셨대요. 숙소에서도 서로 얘기 나누고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뒤로는요. 계절마다 그 모임에서 나가는 여행을 꼭 챙겨 다니신대요. 이번 봄엔 경주 다녀오셨고 가을엔 남해 쪽 간다고 벌써 기대하고 계세요. 명자야, 사진도 찍고 새 친구들도 사귀고 내가 이렇게 여행 다닐 줄 누가 알았겠니? 살맛이 나더라. 그렇게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계획 있으니까 평소에도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래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 말씀 듣고 저도 참 기뻤어요. 사실 우리 나이 땐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조금만 용기 내서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운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송인숙 할머니 보면서 정말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답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길이 있죠? 꼭 요양원,
자식 집만이 답이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 열고 주변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면 삶이 달라져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래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용돈 쓰고 손주 용돈도 주고 가끔 좋은 옷도 사고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져요. 전에 혼자 있을 때는 괜히 기운도 없고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바빠지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삶에 활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작은 성취감도 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만나고 가족과도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돼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참 밝아졌어. 더 멋져 보여.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정말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나 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 그게 참 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는 스스로 설계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행복해진다는 걸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이 정말 달라집니다. 꼭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루 한 걸음씩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러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저랑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